칠흑같이 어두운 밤, 도시의 소음과 인공적인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황야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수히 박힌 보석 같은 별들 사이에서 안드로메다 자리를 찾아 눈길을 옮기다 보면 유독 희미하고 뿌연 안개 같은 얼룩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름도 아니고 단순한 별들의 무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거대한 자매이자 1조 개의 태양을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섬,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지금 당신의 망막에 닿은 그 희미한 빗줄기는 무려 250만 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우주의 심연을 가로질러 달려온 유산입니다. 인류가 불을 다루기도 전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이 아프리카 초원을 배회하던 시절에 그 은하를 출발한 빛이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눈동자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묘한 전율을 느낍니다. 우주는 단순히 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킬 만큼 공포스럽게 광활하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부르는 저 은하와의 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잔인한 척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안드로메다를 우리 은하의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일상적인 감각을 기만하는 거대한 함정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거대한 나선 은하로 그 안에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수많은 항성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광년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고 달까지 단 1.3초 만에 주파하는 빛조차도 안드로메다에 닿으려면 250만 년을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깊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바라보는 행위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적 탐사와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거리는 인간의 뇌가 수용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를 초과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존재론적 어지러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를 조금이라도 인간의 감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리 은하 전체를 지름 2cm 정도의 작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로 축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작은 동전에서 약 50cm나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동전 하나가 놓여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뜻 가까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두 동전 사이의 공간은 완벽하게 비어 있는 암흑의 바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비행체 중 하나인 파커 태양 탐사선의 속도로 안드로메다를 향해 여행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70만 킬로미터라는 가공할 속도로 달린다 해도 안드로메다에 도착하기까지는 수백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도 몇 배나 긴 시간이며 인류라는 종이 탄생해서 멸종하기까지의 시간을 수만 번 반복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안드로메다를 관측하는 것은 사실상 유령을 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곧 250만 년 전의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는 저 은하의 모습은 실제 하는 현재가 아니라 거대한 시간의 지평선 너머에서 전해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빛이 안드로메다를 떠나 지구를 향해 출발했을 때 지구상에는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커녕 우리의 조상격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 같은 유인원들이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던 원시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초원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피해 숨죽이고 있을 때 출발한 빛이 문명을 일구고
컴퓨터를 발달시킨 현대인의 눈에 이제야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주적 시간의 규모가 인간의 역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서늘하게 일깨워줍니다. 안드로메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를 별들의 잔상이며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상영되는 아주 오래된 기록 영화인 셈입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두 은하 사이에 가로놓인 그 막막한 빈 공간, 즉 은하간 공간의 정체입니다. 우리 은하의 경계를 벗어나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그 길고 긴 여정 동안 마주하게 될 풍경은 완벽한 무따위투에 가깝습니다. 그곳은 별도 없고 행성도 없으며 심지어 희미한 가스 구름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의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 은하의 딱 중간 지점에 홀로 던져진다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우주적 광장 공포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밤 하늘을 수놓던 그 많던 별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방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한 진득한 어둠뿐일 것입니다. 오직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뿌연 얼룩만이 당신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빛조차 길을 잃을 것 같은 적막과 추위가 지배하는 인터갈락틱 은하간, 사막이며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스워질 정도로 가혹한 허무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멀고도 험난한 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공포의 거리 뒤에는 역설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와 안드로메다는 서로를 향해 초당 약 110km, 시속으로는 무려 40만 킬로미터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거의지적인 힘이 이 거대한 두 은하를 서로의 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약 40억 년 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압도적인 거리감은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두 은하는 거대한 충돌과 융합의 과정을 거쳐 밀코메다라고 불릴 새로운 거대 은하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밤하늘의 작은 점에 불과한 안드로메다가 그때가 되면 하늘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보일 것이며 지금의 고립된 고독은 거대한 통합의 서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안드로메다까지의 이 테러에 가까운 거리는 우리에게 인간의 왜소함을 처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섬에 갇힌 존재들이며 그 이웃 섬까지 가는 길조차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유배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먼 거리를 계산해내고 저 희미한 빛 속에 담긴 250만 년의 세월을 읽어내며 미래의 충돌까지 예견하는 인간의 지성 또한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만 그 공포를 이해하려는 갈망이야말로 인류를 나약한 생명체에서 우주의 관찰자로 격상시키는 힘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안개 같은 빛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그 광활한 시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미 그 거리를 뛰어넘어 우주의 신비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우주적 현기증은 어쩌면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고귀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도시의 소음과 인공적인 조명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이나 외딴 해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개의 별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거대한 장막 위에서 당신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밝은 별들을 쫓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안드로메다 자리의 무릎 근처를 찬찬히 훑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여느 별과는 다른 아주 희미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우윳빛 안개 덩어리 같은 것이 떠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간신히 찾아낼 수 있는 이 작은 얼룩은 사실 인류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시면이자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거대한 경이입니다. 지금 당신의 망막을 자극하고 있는 그 가냘픈 빗줄기는 무려 250만 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의 터널을 뚫고 달려온 생존자입니다. 이 빛이 안드로메다의 어느 이름 없는 항성을 떠나 출발했을 때 지구상에는 현대 인류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이 갓 태어난 거친 돌도구를 만지작거리며 아프리카의 초원을 가로지르던 시절, 그 까마득한 과거에 출발한 빛이 우주의 진공을 가로질러 비로소 당신의 눈동자 속에 그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라 시간을 거스르는 고고학적 조우이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찰나에 불과한지를 일깨워주는 잔인한 충격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넓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울 정도로 광활합니다. 우리는 흔히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 은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가장 가깝다는 수식어는 사실 우주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거대한 기만 중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근접함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집에 마시를 가듯 가볍게 부르는 그 명칭 뒤에는 빛의 속도로도 평생을 수만 번 반복해서 살아야 닿을 수 있는 절망적인 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간극은 우리가 이 우주라는 막막한 바다에서 얼마나 외롭게 떨어진 외딴 섬에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안드로메다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저편의 세계를 엿보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이 압도적인 공허가 얼마나 깊은지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근원적인 소외감이며 인간의 상상력이 무너져 내리는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존재, 안드로메다 은하의 정체를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흔히 메시의 31이라는 번호로 불리는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매우 닮은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 은하가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다면 안드로메다는 무려 1조 개에 달하는 태양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는 수조 개의 행성이 존재할 것이며 그중 어느 곳에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똑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은하를 향해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광년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위가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로 약 9조 4천조 600억 킬로미터라는 숫자로 환산됩니다.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인 250만 광년을 킬로미터로 바꾸면 숫자의 나열만으로도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울 만큼 비현실적인 값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을 빌려와야만 합니다. 공간이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미터나 킬로미터 같은 지상에서의 단위는 우주의 입구에서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공포는 그 거리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100km의 속도를 이해하고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한다는 개념은 뇌의 회로를 마비시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어지러움, 즉 우주적 수직 낙하를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 현기증입니다. 우리는 이 거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동시에 이 거대한 단절이 가져오는 고독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는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광막함에 비해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강요하며
때로는 우리가 우주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드로메다의 물리적 특성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 위용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은하의 지름은 약 22만 광년에 달하며 이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만 개의 구상 성단이 은하 주위를 위성처럼 돌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달하는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어 주변의 모든 것을 강력한 중력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서 뻗어나오는 나선팔들은 가스와 먼지,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수억 년에 걸친 느리고도 장엄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화려한 천체 구조를 관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화려함이 이웃이라는 가벼운 단어 아래 가려진 채 우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이라는 단어의 지독한 역설을 발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그리고 삼각형자리 은하를 포함한 약 50여 개의 크고 작은 은하들을 묶어 국부 은하군이라 부릅니다. 우주 전체의 규모에서 보면 이들은 분명 한 동네에 모여 사는 이웃사촌들입니다. 그러나 이 동네는 너무나도 넓어서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러 가는 길에 인류라는 종 자체가 멸종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웃은 걸어서 5분 혹은 차를 타고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물리적 친밀감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주적 이웃은 서로의 생사조차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드로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관측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250만 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현재를 볼 수 없으며 그들 또한 우리의 현재를 알 수 없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이 막막한 고립을 포장하기 위한 슬픈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시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척도로 우주를 축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당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아주 작은 동전 크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팔을 쭉 뻗은 곳보다 훨씬 멀리 약 50cm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동전 하나가 놓여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두 동전 사이에 놓인 공간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진공, 절대적인 어둠, 그리고 생명이 결코 발붙일 수 없는 차가운 허공만이 존재합니다. 실제 우주에서 이 거리는 수천억 개의 항성계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광대하며 그 비어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황무지보다도 황량합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그 막막한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가장 빠른 인공 물체 중 하나인 탐사선이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유영하고 있지만 그 속도로 안드로메다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개미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입니다. 수백만 년이 아니라 수백억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탐사선을 구성하는 금속 원자들조차 우주의 풍패에 깎여나가 소멸해버릴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는 결코 이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이 차가운 선언은 우리가 가진 기술적 자만심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망원경을 만들고 빛에 가까운 속도를 꿈꾼다 해도 안드로메다와의 거리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성벽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숨겨진 질서와 혼돈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조개의 별들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 중심의 강력한 중력 엔진을 축으로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나선팔은 밀도 파동에 의해 형성된 거대한 별들의 물결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가스 구름이 붕괴하며 새로운 태양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수명을 다한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우주로 무거운 원소들을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동적인 드라마는 우리에게는 단지 정지된 사진 속의 희미한 얼룩으로만 보입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 격렬한 폭발과 탄생의 소음은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가장 격정적인 무대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지독하게 침묵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거대해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웃 은하의 소식조차 250만 년이 지나서야 들을 수 있는 이 고립된 환경에 놓인 것일까요? 안드로메다는 그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를 짓누르며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분 매초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벌이는 그 모든 갈등과 성취, 사랑과 증오는 안드로메다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인간의 모든 서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대한 지우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바라보며 느끼는 경외감의 정체는 사실 우리가 이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조각인가를 깨닫는 데서 오는 일종의 공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이웃띠라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고립된 섬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거대한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빛은 250만 년의 세월을 건너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으며 저 너머에도 우리와 같은 질서와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그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고 그 깊이가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리를 측정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려 노력하는 한 안드로메다는 더 이상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인류 지성의 영원한 동경의 대상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구성하는 1조 개의 별 중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전체가 뿜어내는 희미한 빛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그 거대한 나선형의 팔들이 휘감고 있는 우주적 신비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물리 법칙과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그 모든 가능성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거리입니다. 그 무엇도 넘어설 수 없는 250만 광년이라는 장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안드로메다의 첫 번째 얼굴이자 가장 공포스러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가졌으나 결코 만날 수 없고 빛을 보았으나 그것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이 지독한 단절이야말로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강렬한 첫인상이며 우리가 우주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할 혹은 영원히 넘지 못할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숫자의 한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통장 장어의 단위나 자동차 계기판에 찍힌 주행거리 정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치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00만, 억 조라는 단위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오갈 때 그 숫자들이 품고 있는 실제적인 양감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특히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인 250만 광년이라는 수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250만이라는 숫자는 인쇄된 종이 위에서는 짧은 한 줄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공간의 깊이는 인류가 경험한 모든 역사를 수천 번 반복해서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가혹합니다. 이 압도적인 이하의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작은 모형으로 축소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리 은하를 아주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의 지름을 가진 수천억 개의 별이 소용돌이치는 장엄한 원반입니다. 이 은하 전체를 지름 약 2.6cm 정도 되는 작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로 압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동전 안에는 태양을 비롯한 수천억 개의 별이 먼지보다도 작은 입자가 되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이 작은 동전이 우리 은하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어디쯤에 놓여야 할까요? 놀랍게도 또 다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당신으로부터 약 65cm에서 70c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아야 합니다. 성인 남성의 팔 하나 길이 정도 되는 이 짧은 간격이 바로 250만 광년이라는 시면의 축소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두 동전 사이의 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두 동전 사이에 놓인 완벽한 공허입니다. 당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동전과 저 멀리 떨어진 동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툭 치면 닿을 것 같은 그 70cm의 공간은 실제 우주에서는 수조 개의 행성이 들어갈 수 있고 수천억 개의 별이 탄생하고 죽을 수 있는 광막한 대양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별도, 행성도, 빛나는 성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희박한 수소 원자들이 수미터의 하나꼴로 떠다니는 죽음보다 더 적막한 진공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축소 모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주가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하라는 거대한 별들의 도시조차 우주라는 막막한 사막 위에 흩뿌려진 작은 모래알에 불과하며 그 모래알 사이의 간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거리의 공포를 우리가 가진 가장 진보된 기술력, 즉 속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비행체 중 하나는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이 기막힌 기계는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이용해 시속 약 70만 킬로미터라는 가공할 속도로 우주를 질주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며 총알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속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기술의 결정체조차 안드로메다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무력한 거북이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파커 태양 탐사선에 몸을 싣고 연료 걱정 없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구를 떠나 달을 지나는 데는 몇 시간이 차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태양계의 끝자락인 해왕성을 지나는 데도 몇 달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중력권을 완전히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접어드는 순간 시간의 흐름은 잔인하게 변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 데만 해도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은하의 경계를 넘어 안드로메다를 향한 본격적인 은하간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인류라는 종의 수명을 넘어서는 시간의 시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결과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시속 70만 킬로미터로 250만 광년의 거리를 주파하려면 약 38억 년에서 40억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40억 년입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지구의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40억 년 전의 지구는 갓 태어나 마그마가 끓어 넘치던 지옥 같은 행성이었습니다. 생명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기껏해야 가장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이 태동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우리가 지구 탄생 직후에 가장 빠른 탐사선을 타고 안드로메다로 출발했다면 이제야 겨우 목적지의 절반 혹은 3분의 2 지점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지구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멸종했으며 공룡이 지배했다가 사라지고 인류가 문명을 세우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당신의 우주선은 여전히 은하 사이의 검은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관념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영원에 가까운 간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워프나 웜홀 같은 초광속 항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안드로메다는 인류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대 우주선을 만들어 수천 세대에 걸쳐 여행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40억 년이라는 시간은 우주선 자체가 노후화되어 원자 단위로 분해되거나 우주선을 구성하는 금속들이 방사능과 시간의 풍패, 깎여나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해 줄 것은 안드로메다의 별들이 아니라 이미 수명을 다해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고향 태양의 유령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무의미해 보이는 거리를 계산하고 그 너머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거대한 고립감이 주는 실존적 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내에서도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가스와 먼지라는 성간 물질이 존재하며 중력이라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를 벗어나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완벽한 단절입니다. 그곳은 물리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허무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중간 지점에서 우주선 밖을 내다본다면 당신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우주적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기준이 될 만한 별 하나 보이지 않고 오직 양옆으로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먼지 뭉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만이 당신이 우주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와 수치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강요합니다. 인류는 우주라는 거대한 대성당 안에서 가장 구석진 의자에 앉아있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기계는 우주의 입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지 못한 셈입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넘어선 일종의 무력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무력감이야말로 인간 지성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체가 닿을 수 없는 곳을 마음으로 그려내고 40억 년이라는 시간을 계산기로 두드려 확인하며 그 거대한 심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그리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메다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팽창을 고려한다면 어떤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다행히 중력의 끈에 묶여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주 자체가 그 거리를 좁혀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조차 수십억 년 뒤의 일이며 그때까지 인류라는 종이 살아남아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볼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자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엿보는 치명적인 창구인 셈입니다. 우리가 만약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관찰자에게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여행은 여전히 250만 년의 세월입니다. 당신이 안드로메다에 도착해 고향을 향해 잘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가 지구에 닿을 때는 이미 지구상의 인류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인류가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을 시간입니다. 공간의 거리가 시간의 단절로 이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현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드로메다를 향한 우리의 상상은 이처럼 늘 비극적인 수치로 끝을 맺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 사이에 70cm,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40억 년의 세월. 이 두 가지 비유는 안드로메다가 단순한 이웃 은하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그 희미한 빛은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 저편에서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그 횃불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전율은 바로 그 거대한 거리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우주의 진실, 즉 우리는 혼자이며 동시에 이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역설적인 진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며 그 한계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주라는 거대한 괴물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차갑고 가깝지만 닿을 수 없으며 영원히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절대적인 침묵의 거리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시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현재의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온 아주 오래된 편지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에게 망원경은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유령들을 소환하는 정교한 시간 여행 장치와도 같습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전령이지만 그조차도 안드로메다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250만 년이라는 영겁에 가까운 세월을 바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묘한 존재론적 현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눈동자에 맺힌 안드로메다의 희미한 실루엣은 실제하는 현재가 아니라 이미 250만 년 전에 박제된 과거의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드로메다의 유령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간의 시면이 얼마나 깊고 아득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빛이 안드로메다를 떠나 지구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250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판이했습니다. 대륙의 모양은 비슷했을지 모르나 그 위를 걷고 있던 생명체들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선신세가 끝나고 제4기 빙하기가 막 시작되려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서는 현대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원시적인 존재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초기 인류의 조상들이 직립보행을 막 시작하며 서서히 진화의 계단을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어느 이름 없는 항성에서 출발한 광자가 우주의 진공 속으로 튕겨져 나갔을 때
지구상에는 도구라는 개념조차 희미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라고 불리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갓게뜨린 날카로운 돌 조각을 쥐고 짐승의 뼈를 긁어내기 시작하던 그 원시적인 순간에 안드로메다의 빛은 이미 우리를 향한 250만 광년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언어를 만들고 농경을 시작하며 문명을 일구고 마침내 전기를 발견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모든 찬란하고도 처절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빛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칠흑 같은 암흑 속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제국을 세웠다 무너뜨리는 그 소란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안드로메다의 전령은 아무런 소리 없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오직 지구라는 작은 점을 향해 묵묵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대조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하고 인류가 지성을 갖추고 마침내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만들어 하늘을 이해하려 노력하기까지의 그 기나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주 공간에서는 단지 빛 한 줄기가 두 은하 사이의 간극을 절반 정도 지났을 뿐이라는 사실은 우주의 시간 척도가 인간의 그것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의 빛은 인류 문명의 탄생보다 수백 배나 긴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여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무려 250만 년 후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드로메다는 언제나 250만 년 전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 은하의 현재는 우리가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금지된 영역입니다. 이러한 시차는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속의 특정 별을 관측하고 그 별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때 우리는 사실 이미 죽어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존재의 유해를 조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거대한 사진첩과 같아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오래된 사진들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드로메다는 그 사진첩의 아주 앞쪽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입니다. 이 빛의 궤적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직물처럼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더 멀리 보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과거의 시면 속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빛이 이동해온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지구에서는 수많은 기후 변화와 지질학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대륙을 덮었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했고 수많은 종이 탄생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멸종의 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25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의 풍경은 수만 번 바뀌었지만 우주의 진공을 가로지르던 그 광자들에게는 그저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물리 법칙을 떠올려 본다면 그 빛의 입장에서는 안드로메다를 떠나 지구에 닿기까지 단 한 번의 눈 깜빡임도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자인 우리에게 그 시간은 인류라는 종의 전체 역사를 수십 번 반복해도 모자랄 만큼의 압도적인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향해 시선을 던지는 것은 250만 년 전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무언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 그 빛이 출발했을 때 대답할 지성체가 없었던 지구에 이제야 비로소 그 질문을 이해하고 경외감을 느끼는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의 장벽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우리가 만약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다른 문명에게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가 그들에게 닿을 때쯤이면 지구상의 인류는 이미 사라지고
다른 종이 지구의 주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적 대화는 결코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소통은 수백만 년의 시차를 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시간의 규모 앞에서 인간의 수명은 그저 먼지보다도 짧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커녕 인류 문명 전체의 흥망성쇠에조차 안드로메다의 빛이 이동하는 경로의 아주 미세한 구간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꽃놀이와 같으며 안드로메다의 빛은 그 모든 과정을 굽어보는 영원한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안드로메다를 보며 느끼는 그 기묘한 슬픔과 경외감은 바로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원과 현재라는 두 가치 사이의 충돌에서 기인합니다. 빛은 정직합니다. 그것은 가감 없이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그 정직함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밤하늘의 저 찬란한 은하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의 집합소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이 이미 소멸한 것들의 마지막 잔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허무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허무야말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50만 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과거의 존재들과 교감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언젠가 우주의 다른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관측될 때 그들에게는 먼 과거의 아름다운 유령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온 그 수많은 장애물과 광막한 어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은 수많은 성간 먼지에 부딪혀 산란될 위기를 넘기고 다른 거대 항성들의 중력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직선으로 달려와 당신의 눈동자에 안착했습니다. 그 250만 년의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를 찾은 빛 한 줄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시이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단순히 망막에 닿는 물리적 자극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25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보낸 유일한 물리적 접점이며 그 긴 세월 동안 변치 않고 보존된 우주의 기억 그 자체입니다. 결국 안드로메다를 관측하는 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예우이며 우리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경배입니다. 250만 년이라는 시간의 두께는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 잠시나마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저 희미한 빛 뭉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향해 빛을 보낼 것입니다. 이 시간의 비대칭성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유한함을 가르치는 가장 엄격한 스승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저 먼 과거에 유령과 눈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안드로메다의 거리와 시간은 우리에게 겸손을 넘어선 존재론적 각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빛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으며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의 유령은 밤마다 우리를 찾아와 속삭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가 사는 이 현재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 유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공간의 공포를 넘어 시간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끝에서 우리는 250만 년 전의 빛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저 깊은 암흑을 응시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의 따뜻하고 안락한 품을 벗어나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해 놓인 저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의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 서서 바깥쪽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만들어내는 찬란한 빛의 잔치는 서서히 잦아들고
눈앞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허무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즉 은하간 공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밤하늘을 볼 때 별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은하라는 거대한 도시의 중심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경계를 넘어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그 중간 지점은 우주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황량하며 가장 공포스러운 암흑의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의 모든 의미가 증발해버리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이 은하간 공간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비어있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든다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수조 개의 원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의 그 막막한 공간은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곳의 밀도는 1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가 단 몇 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당신이 만약 거대한 상자 하나를 들고 그 공간을 휘젓는다면 그 상자 안에 단 하나의 원자라도 담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아니라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멀지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그보다 차원이 다른 고립을 선사합니다. 이 거대한 공허는 우리에게 우주적 광장공포증을 유발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과 문명이 얼마나 가냘픈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여정에 정확히 중간 지점에 홀로 던져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곳에서 당신이 겪게 될 첫 번째 감각적 충격은 바로 완벽한 어둠일 것입니다. 지구의 밤하늘은 우리 은하의 별들이 뿜어내는 빛으로 가득 차 있어 결코 완전히 어둡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은하의 중간 지점에서는 당신의 시야를 밝혀줄 가까운 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잉크를 쏟아부은 듯한 진득한 검은색만이 당신을 애워쌀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도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별자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뿌연 먼지 뭉치만이 보일 뿐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떠나온 고향인 우리 은하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두 은하는 이제 밤하늘의 별보다도 작고 희미한 얼룩으로 보이며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오로지 수백만 광년의 암흑뿐입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이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잊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방향도 없고 위아래도 없으며 시간의 흐름을 짐작하게 할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별의 탄생이나 초신성의 폭발 같은 화려한 우주적 사건들도 이곳에서는 수백만 년 전에 아주 작은 반짝임으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는 전달될 매질이 없어 당신의 입술 안에서 죽어버릴 것이며 당신이 빛을 발산해도 그 빛은 수백만 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공허 속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하간 공간이 주는 진정한 테러, 즉 절대적 고립의 정체입니다. 이곳은 신조차 눈을 돌린 듯한 우주에 버려진 땅입니다. 이 거대한 사막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갑습니다. 별들의 열기가 닿지 않는 이 시면의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깝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는 우주 탄생의 장황만이 희미하게 이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열역학의 법칙조차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도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암흑 물질과 희박한 가스의 그물망입니다. 우주 전체를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구조물들은 은하들을 서로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감각으로는 결코 그 실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가느다란 가닥 위를 걷고 있는 셈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뿐입니다. 이 암흑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심리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표면이나 기준점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은하간 공간에는 당신을 붙들어줄 그 어떤 중력의 닷도 시각적 기준도 없습니다. 당신은 무한히 넓은 공간 속에서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인간의 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넘어서며 그 거대한 빈틈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자아의 붕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이 우주적 고독에 비하면 사소한 감정의 소요에 불과합니다. 은하간 공간에서의 고독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이곳은 또한 빛의 속도라는 우주의 절대 법칙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중간 지점에서 고향을 향해 구조 신호를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신호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겠지만 우리 은해에 도달하는 데만 125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누군가가 즉시 응답을 보낸다 해도 그 응답이 당신에게 돌아오기까지는 다시 125만 년이 흐릅니다. 합쳐서 250만 년.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은 원자 단위로 부식되어 사라질 것이며 당신이라는 존재의 흔적은 우주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소통은 불가능하며 모든 존재는 오직 자신의 내면만을 응시한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빈 공간을 우주의 보이드 공동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 사이의 공간은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우주 저 멀리에는 수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들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은하조차 발견되지 않는 완벽한 암흑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의 250만 광년은 그 거대 보이드들에 비하면 아주 좁은 골목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골목길조차 인류에게는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우리는 은하라는 따뜻한 오아시스에 모여 사는 작은 미생물들과 같으며 오아시스 밖에 끝없는 사막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기된 영토입니다. 이 황량한 공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역설적으로 이 공허함 속에서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은하간 가스의 미세한 진동이나 암흑 물질의 분포를 통해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를 밝혀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문적 성과와는 별개로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적 충격은 여전히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느끼는 낭만은 사실 우리가 이 거대한 공허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은하간 공간의 한복판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언어에는 별이나 희망이라는 단어 대신 어둠과 허무라는 단어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이 거대한 대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이 고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기술을 통해 거리를 단축하고 속도를 높여 우주를 정복하려 하지만 우주는 이 막막한 빈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킨다 해도 이 거대한 침묵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드로메다는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 자체가 존재의 소멸을 요구하는 가혹한 시련의 장입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그 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빛나는 별들이 아니라 숨이 막힐 듯한 어둠과 적막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하간 공간의 사막을 떠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은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서로의 중력으로 묶여 빛을 내고 그 안에서 가스와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활기찬 도시는 우주에서 정말 보기 드문 기적과도 같은 곳입니다. 안드로메다로 가는 길에 놓인 그 차가운 무오사워로의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푸른 행성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은하의 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주라는 무자비한 사막 속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유리 온실 속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온실 밖은 영하 270도의 추위와 산소 하나 없는 진공,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주는 공포의 핵심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의 부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도 무서운 얼굴입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화려한 나선파를 동경하지만 그곳에 닿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이 암흑의 바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공허는 인류의 오만을 꺾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몽둥이이며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우연하고 위태로운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차가운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사막을 마음으로 가로질러 마침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안드로메다의 마지막 반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압도적인 거리와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이 모든 공포를 끝낼 장엄한 대단원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거리와 압도적인 공허, 그리고 인류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시간의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황량한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빛이 얼마나 오래된 유령인지를 마주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장 장엄하고도 역설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그 250만 광년이라는 시면의 거리가 사실은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무서운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안드로메다는 단순히 저 멀리 고정된 유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이자 미래의 운명적인 동반자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은하들은 서로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그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는 이 거대한 우주적 팽창을 거스르는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이 두 거대 은하는 국부 은하군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거대한 질량에 이끌려 운명적인 낙하를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관측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뿜어내는 빛의 파장이 압축되어 푸른색을 띠는 청색편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경적 소리가 높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약 40만 킬로미터라는 가공할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속 40만 킬로미터. 이 속도는 총알보다 수백 배 빠르며 지상에서의 그 어떤 이동 수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무대는 너무나도 광활하기에 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은하가 실제로 만나는 데까지는 아직 약 40억 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40억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태양의 수명이 절반 정도 남았을 무렵이며
지구상의 생명체가 겪게 될 가장 거대한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간신히 찾아내야 했던 그 희미한 안개 뭉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고 밝아져 마침내 밤하늘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약 20억 년 후가 되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밤하늘에서 달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의 인류 혹은 인류를 계승한 어떤 지성체가 보게 될 밤하늘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할 것입니다. 거대한 나선형의 팔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수조 개의 별들이 뿜어내는 빛이 밤을 낮처럼 밝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0억 년이 지나는 시점, 마침내 두 은하는 서로의 중력권에 완벽하게 포섭되어 거대한 충돌의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파괴적인 부딪힘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은하는 거대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더욱 거대합니다. 따라서 두 은하가 충돌할 때 실제로 별과 별이 직접 부딪혀 폭발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두 무리의 유령이 서로를 통과하는 장엄한 춤사위에 가깝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과 안드로메다의 별들은 서로의 사이사이를 비껴가며 중력의 조성력에 의해 길게 늘어지고 휘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은하가 보유하고 있던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서로 충돌하며 압축되고 그 결과 수만 개의 새로운 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는 장관이 연출될 것입니다. 밤하늘은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 별들의 붉은 빛과 거대한 성운들의 화려한 색채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 장구한 춤은 수억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두 은하는 서로를 관통했다가 다시 중력에 이끌려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점차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합쳐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은하 중심에 있던 초대 질량 블랙홀들도 서로를 공전하다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며 우주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중력파를 내뿜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나면 과거의 나선형 구조는 사라지고 밀코메다라고 이름 붙여진 거대한 타원 은하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250만 광년의 거리는 완전히 소멸하고 두 은하는 영원한 하나의 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되짚어보며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한계에 대한 뼈아픈 자각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차에 살지 못하는 찰나의 생명체로서 250만 년이라는 시간과 수십만억 킬로미터라는 공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드로메다는 그 압도적인 규모로 우리의 오만을 꺾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거리의 공포는 사실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부품인가를 깨닫는 과정에서 오는 실존적 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이 거리는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곳의 현재를 볼 수도 없으며 그 사이의 공허를 견딜 신체적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지 망막에 맺힌 희미한 빛 조각들을 모아 저 멀리 떨어진 은하의 질량을 계산하고 그 안의 별의 개수를 세며 40억 년 후에 일어날 충돌의 궤적을 그려냈습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시면은 우리의 육체를 가두는 감옥이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그 감옥의 창살을 넘어 우주의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거리를 계산하고 그 공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단순한 동물을 넘어 우주를 관찰하는 우주의 눈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우리에게 고립을 가르쳤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립이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작고 모든 은하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면 우리는 이토록 간절하게 밤하늘을 연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작은 지구라는 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의 그 막막한 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이 짧은 생애와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우리가 일구는 문명이 얼마나 기적 같은 확률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드로메다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차가운 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250만 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우리에게 도착한 오래된 편지이며 40억 년 후의 미래를 약속하는 운명의 이정표입니다. 우주는 공포스러울 만큼 넓지만 그 넓음이야말로 우리가 탐구해야 할 영원한 신비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우주적 현기증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이 거대한 서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고귀한 통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안개 덩어리 안드로메다를 찾으십시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저 빛이 얼마나 힘겹게 당신에게 도달했는지, 저 은하와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저 은하가 우리를 향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수백만 광년의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을지라도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빛이라는 전령이 끊임없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 지구는 광막한 우주 사막 한가운데 떠있는 연약한 오아시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오아시스에 앉아 250만 광년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은하보다도 거대하고 그 어떤 별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 짧은 삶을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근거입니다. 저 넓은 우주의 심연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을 꿈꾸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이 작은 행성 위에서 다시금 겸허하고도 당당하게 별을 향해 눈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거대한 안드로메다의 거리를 대하는 가장 인간적이고도 위대한 자세일 것입니다.